영화 서브스턴스 10점 만점에 몇 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몬스터 수가 등장하고 굉장히 괴랄하고 역겹게 표현되지 않았으면은 저는 9점까지 갔을 영화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명구입니다. 저는 오늘도 기록을 하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기록할 주제는 영화 서브스턴스입니다. 그럼 늘 그랬듯 질문과 답변 그리고 키워드로 이 기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서브스턴스 왜 봤는지. 오랜만에 극장에서 영화가 보고 싶어서 봤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하얼빈을 보기 전에 봤어요. 하얼빈이 개봉하기 전에 뭔가 그 사이에 막아 떠버린 거죠. 막아 떠버린 그 틈새를 채우기 위해 봤었던 영화입니다. 근데 기록을 굉장히 나중에 하게 됐네요. 다음 질문, 영화 서브스턴스 어땠는지. 정말 재밌게 봤는데 정말 역겨웠던 영화 였습니다.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주제의식도 명확하고 또 그 주제의식을 풀이해 나가는 방식도 명확하고 때문에 도파민이 계속 터지면서 보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역함의 극치. 먼저 주제의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정말 단순해요. 사람들이 미의 기준을 정형화시키고 그 정형화된 미의 기준을 요구하는 그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 그 메시지가 뚜렷했던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와 주제가 너무나 국밥 주제잖아요. 너무나 여기저기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뤘던 주제인데 그러한 국밥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어떻게 풀이할까에 더 기대를 하면서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풀이 방식이 미쳤어. 여기서 더 도파민을 터트리나 하는데 계속 터트려. 난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국밥 주제를 다루는 영화라면 이미지와 아이디어로 이 주제를 풀이해 나가는 게 이 주제로서 성공하기 위한 어떤 포인트구나. 근데 마지막 순간에 몬스터스로 변하는 순간 이러고 봤어요. 진짜 나가야 되나? 보기 싫어 이러고 보다가 근데 막 피 터지고 하는 그때는 더 진짜 이러고. 이게 역치가 저처럼 낮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도파민 터지면서 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역겨움에 대한 역치가 되게 낮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순간부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었지만 정말 역겨웠던 영화라고 한 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엘리자베스는 엘리자베스로 계속 살아갈 수 없었을까? 엘리자베스가 자존심만 세가지고 실패했어요. 엘리자베스로 살아가는 삶을. 사람이 자존심이 높으면 안 돼. 자존감은 높아야 되지만 엘리자베스를 보면서 딱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엘리자베스가 수가 되기 전에 두 가지 선택지에 딱 맞닿았거든요. 첫 번째 선택지가 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선택지가 이제 과거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 친구와 어떻게 잘 돼가면서 엘리자베스로 살아가는 삶인데 거기서 엘리자베스는 수의 삶을 선택한 거죠. 그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저는 생각해 봤는데 엘리자베스는 아니 나 지금 늙어도 왕년의 한류 스타? 그럼 내가 일반인이랑 연락을 해? 못해. 나 아무리 늙어도 그건 아니야 하면서 왕년의 뭐뭐였다는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친구한테 연락을 안 하고 수의 길을 걷고 I'm Sue. 그렇게 망가져 버린 거. 근데 만약 엘리자베스가 친구한테 연락을 했다면은 그 설정은 영화가 나올 수 없는 설정이죠. 다음, 영화를 보고 자존감에 대해 든 생각. 자존감은 자신 스스로도 구축하고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언제든 나를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게 더 중요하다. 우선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자존감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에다가 의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미로서 자신이 칭찬받고 추대받을 때는 자존감도 같이 상승한 거죠. 근데 그러다 자신이 가진 미가 늙고 볼품없어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People always ask for something new. At 50, it stops. 그 평가와 함께 자신의 자존감도 같이 추락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엘리자베스만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매체에서 자존감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특징, 능력에 자신의 자존감을 완전히 100% 의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장점, 특징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자존감이 상승 했다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비난이나 비판 혹은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때면 자존감이 다시 쭉 떨어지는 그러한 어떤 경향성을 너무나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쁘게 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저러한 문제적 상황을 벗어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자신이 가진 능력에 자신의 자존감을 의탁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나를 완전히 분리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장점으로 칭찬받을 때는 으쓱할 수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 비판받을 때 그래 저건 그냥 내 일부일 뿐이야. 욕해라. 이런 식으로 비판받는 것과 자신을 완전히 분리하는 자세, 그 자세를 가진다면 어쩌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전 주외부에서 찾았어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그러한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엘리자베스가 딱 한 번 이제 엘리자베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자신에게 번호를 준 과거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데이트 약속을 잡는 순간인데, 근데 결국 거울을 봤다가 모든 게 상상조각 나긴 했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방어 수단은 나 자신을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내 편을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엘리자베스 옆에 거울이 아니라 바로 지근거리에 그 친구가 옆에 있어줬다면은 그렇게 또 망가지고 페인이 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 혹은 누군가의 무한한 편이 되어준다는 거, 그 존재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저 역시 누군가에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 또 하나의 생각, 친구일수록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비평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친구일수록 비평, 냉혹한 평가, 객관적 시선 그런 게 아니라 무한한 지지, 응원, 그게 가장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서 말이죠. 가장 공감 갔던 장면은 엘리자베스가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어떤 단점만 보이면서 다시 자존감이 쭉 하락하고 자신을 망쳐버리는 장면, 그 장면이 정말 공감이 갔어요. 저 역시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거울을 정말 최대한 안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거울을 안 보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좋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울을 더 안 보게 돼요. 네, 뭐 지금 저 스스로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거울을 보고 매 순간 거울을 보면서 저 자신을 자책하던 그때보다는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그때보다 피부가 좋아진 것도 사실이니까 그냥 거울을 한번 보지 않고 살아가 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 최고의 장면, 극악의 장면은? 이제 엘리자베스가 나 이 실험, 이 생활 중단할래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에, 그 순간에 마주 보고 있던 수가 눈을 팍 떠요. 그리고 막 극렬하게 둘이 싸우잖아요. 저는 눈 뜨는 순간도 충격을 받았고 피 터지는 순간에도 이제 충격을 받긴 했는데, 근데 거울을 보는 순간이 난 더 충격받았어요. 거울을 보는 순간 나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어떤 장면으로 생각을 했냐면 눈 뜬 것부터 막 싸우는 것까지 다 환각에 빠진 엘리자베스 혼자 자해를 하는 장면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실험은 중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여태까지 규칙상 엘리자베스와 수는 공존할 수 없었으니까. A perfect balance of 7 days each.
그렇기 때문에 그 공존할 수 없음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고, 눈을 뜬 수를 본 건 오롯이 엘리자베스의 환각이었고, 그 환각에 취한 엘리자베스가 혼자 막 자해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 그건 자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에게 확 인식을 시켜줬거든요. 그 순간까지 와 씨 미쳤다 이거. 그 장면이 저한테는 최고의 장면이었고, 극악의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몬스터 수가 등장하는 장면, 그리고 신년맞이 행사 무대의 관객들 앞에서 이상한 걸 토해내고 찢겨 터지고 막 피 팍 쏟고 몬스터 수 등장한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진짜 정말 역겨웠어요. 만약 나에게 엘리자베스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일단 고 할 것 같습니다. 왜 고를 선택했냐?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어려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Have you ever dreamt of a better version of yourself? Younger, more beautiful, more perfect. 근데 중요한 건 중도 포기를 할 것 같아요. 너무나 쉽게. 엘리자베스처럼 엄청 고민하고 망가진 뒤에야 그 중도 포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빠르게 포기할 것 같거든요. 왜냐? 저는 정점을 찍었다 내리막을 걷고 있는 삶에서 그러한 선택을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또 다른 자아와 내 자아를 구분하지 못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The one and only thing not to forget. You are one. 어려지긴 했지만 되려 고생 2배 이벤트가 터질 것 같아요. 왜냐 본체도 너무 구리다 보니까 새로 탄생한 자아 역시 그다지 별 볼 일 없을 것 같거든요. 어려지기만 했지? 근데 그 어려진 신체로 또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고생만 하고 살아갈 거고, 아씨 이거 고생 2배 이벤트네. 어려지는 경험 이 정도면 좋게 하고 어려지는 삶 중단. 어려져도 능력이 있어야 그 어림을 즐기고, 능력도 없는데 그 어려짐을 어떻게 즐기겠어요. 고생 2배 이벤트 터지는 것이. 몬스터 수를 보고 역겨움을 느낀 나는 잘못된 걸까? 이 질문은 정말 어렵고 난해해서 내린 질문이거든요. 함께 생각해보고 싶어서. 일단 이 영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의식이, 메시지가 명확해요. 미의 기준을 정형화시키고 정형화된 미의 기준을 강요하는 세상, 강요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판 의식이 담긴 영화예요. 그러니까 몬스터 수 역시 정형화된 미의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역겨움을 느끼고, 그렇다면은 그 역겨움을 느낀 나는 비판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내가 역겨움을 느끼지 말아야 되나? 엄청 반성해야 되는 거나? 아니 어디까지 내가 역겨움을 안 느껴야 되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공동체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역겨움을 숨기고 살아가야 되는 건가? 맞아요. 눈앞에서 표출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안에서 끌어오르는 그것들을 어떻게 완전히 원천 차단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지금 내린 당장의 저의 생각은, 해답은 일단 문제의식을 갖고 있자.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족하다, 충분하다. 모두가 나의 이 생각에 만족할 순 없지만 지금 당장은 나는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이 되자처럼 저러한 문제점에 대해 의식을 갖고 있자. 일단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하비는 다 알고 있었을까? 하비는, 그리고 하비와 함께하는 제작자들은 엘리자베스와 수, 그리고 그 실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관객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마지막 쇼의 모습도 몬스터 수가 피 터져서 죽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든 장면은 몬스터 수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가면을 쓰고 새해 맞이 무대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작진들이 다 통과를 시켜줘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한 팬에, 그리고 이슈의 마지막은 처음부터 몬스터 수가 터져서 어떤 괴랄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비, 어쩌면은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는 극단주의자 로서 역할을 한 거다 라는 생각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이 강요하는 미의 끝은 결국 이렇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몬스터 수를 탄생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몬스터 수를 공개하고 그 끝도 괴랄하고 역겹고 악랄하게 종결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늙기 싫다. 여기서는 늙어가는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탈모였거든요. 저 역시 탈모약을 생각날 때마다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탈모되는 과정을 볼 때마다 머리가 완전한 탈모 치료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영화 서브스턴스 10점 만점에 몇 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몬스터 수가 등장하고 굉장히 괴랄하고 역겹게 표현되지 않았으면은 저는 9점까지 갔을 영화였거든요. 주제의식이나 그것을 풀이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미지들이 그 앞까지는 진짜 너무나 완벽했어요. 저한테 OST도 되게 잘 활용을 했고요. 근데 마지막에 몬스터 수의 모습과 결말 장면이 저의 역치를 넘어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마이너스 점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 모든 것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 굉장히 추천하지만 저처럼 역겨움의 역치가 낮으신 분들에게는 많이 고민하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봤으면 하는 생각. 저는 마음의 준비 없이 봤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올 줄 모르고.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추천은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시라. 그럼 여기까지 저의 서브스턴스에 대한 기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